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가옥 개조 한옥 카페와 숙소 운영 전략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임동준 대표입니다. 저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어서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저희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농어촌 민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보면 라항의 농어촌 민박 사업이란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농어촌에 사시면서 가지고 있는 집에 약간의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소득사업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여기에 맞는 집들을 많이 짓고 있기도 하죠. 최근에 저희 선유도에도 은행 지점장을 퇴직을 하시고 여기에 맞는 집을 지어서 농어촌 민박, 즉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시면 관광지에 가시면 무슨 펜션의 이름을 지어진 것들은 대부분 농어촌 민박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보면은요, 건축의 용도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입니다. 제일 중요한데요. 그 농어촌 민박을 창업을 생각하실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즉 건평이 70평 미만이라는 얘기죠. 건물동이 떨어져 있어도 가능하다. 즉 건물동이 예전에는 건물 하나만 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3개가 됐든 2개가 됐든 맞춤형으로 해서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독 풀빌라 모양새는 이렇게 해서 지어지는 것도 농어촌 민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생시설의 경우는, 근생이라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인데요. 생각하기에 1층은 상업시설을 하고 있고요. 2층이나 3층은 주택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근생시설의 허가의 건물에서도 근생 면적의 전체 면적의 50% 미만일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농어촌 민박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바닷가에 횟집이 있고요. 2층이나 3층이 펜션에 간판이 붙어 있는 집들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건물이 50% 이하, 상업시설이 50% 이하라면 언제든지 2층과 3층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농어촌 민박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 조건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맞다면 이걸 가지고 각 시청이나 군청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제출하면 되는 거죠. 제출하게 되면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직접 다 확인하고 농어촌 민박 신고 필증을 발급을 해드리는데, 여기에는 각 시군별로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약간씩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농어촌 신고 필증이 발급이 되면 이걸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판매 허가증을 내어서 인터넷으로도 우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선유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선유도를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유도는 2017년도 12월에 연입교 완성이 되었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통해서 바다가 메꿔지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선유도까지 도로가 연결이 된 거죠. 이건 이 12월에 연결되는 걸 알고 저는 미리 준비를 했고요. 관광과 여행의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는
선진국이나 그동안의 흐름은 앞으로 바다 그리고 섬 또한 단체 여행이 아닌 소규모의 관광, 즉 가족이나 연인의 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오면서 공간은 작지만 그들에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저희 고향집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곳을 선택하게 됐고요. 저희 집 마당에서는 바다와 노을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서 감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사용할 건데요. 레트로 감성이 남아있는 근대식 한옥집입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저희 집 이름이 선유도에 물들다인데요. 공사를 하기 앞서 여러분들도 창업을 하신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아마도 이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을 먼저 짓고 나서 시작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맞는 느낌과 저의 감성을 곳곳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서 찍은 노을의 사진입니다. 예쁘죠? 두 번째 사진은 한겨울에 찍은 거고요. 첫 번째 사진은 10월쯤 찍은 사진입니다. 노을에 물들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유도에 접목을 해서 선유도에 물들다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저희 집 객실 이름은 선물 1호, 선물 2호, 선물 4호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선유도에 물들다의 준말이기도 하고요. 이런 감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름만 보고 저희 집을 선택해서 오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오신 분들마다 누가 이름을 지었느냐, 참 이름 예쁘다, 선유도에 물들다라는 것은 그 이름은 한수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은 것처럼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꼭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사진입니다. 이건 아마도 9월쯤에 이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어느 해 9월인데요. 시골에 가면 이런 집들 흔하게 볼 수 있는 집들이죠.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혹시나 시골에 가서 삶을 꿈꾸는 사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 그 한옥이나 예전 그 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서 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자기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한쪽 공간에 고객을, 손님, 게스트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꼭 보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제가 이 공간의 사진들을 계절별로 담은 것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거나 하고 싶은 공간이 있다면 계절별로 이 공간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곳에서 단번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 계절별로 가서 그곳에 지내기도 하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때 그 계절별로 느낌을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마음입니다. 저 또한도 제가 태어나고 자랐지만 제가 삶에 살아왔던 공간에, 이런 공간에 농원천 민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한 3년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무엇을 어떻게 담을까 많은 고민을 했던 모습을 저는 스스로 이 강의를 통해서 되돌아보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공사하기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제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스케치를 가졌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사업체한테 충분하게 전달도 하고 교감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본체고요. 본체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 내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집을 살릴 것인가에 고민도 많이 했고요. 이 사진은 지금 현재는 카페가 되어져 있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제가 수도 없이 이 집을 부숴야 되나 새로 지어야 되나 아니면 이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건물을 수백 번 부수고 지우고 했던 결과 그런 고민을 가졌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걸 그대로 살려내기로 결정을 해서 이런 공간들을 제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도 이 공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카페를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너무 좀 좁기 때문에 15평이 좀 되지 않는 공간이어서 화장실과 주방을 빼고 나면 고객이 앉아있는 공간이 좀 작아서 많은 고민을 하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민이 있어야 충분한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사 사진은 제가 간단하게 사진을 준비를 했어요. 다 아시다시피 공사는 제가 강의를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한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냐면 제가 담은 것과 공사업체가 충분하게 제 뜻을 따르냐 못 따르냐 이 부분은 제 역량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 사진은 제가 공사의 모습들은 간략하게 지나가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공사업체 선정은 좀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잘한다는 친구들과 같이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렵다. 이 헌집을 고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견적이 쉽게 나오지도 않고 그 견적을 잘 내려고 하지도 않고 하는 모습들에 초보자들은 거기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저는 느꼈고 저 또한도 느꼈고 앞으로 이 집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한테도 전달해주는 내용은 건축에 대해서는 업자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신중에 신중을 다하라고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집들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방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졌고요. 고민의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원형 그대로 모습을 살리려고 했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져 있고요. 간접 조명을 통해서 왜 석가래, 상량까지 비춰지는 모습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집을 되게 선호하게 되고요. 이 집을 각종 SNS에 올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집은 문을 열게 되면 저 멀리 바다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진 넘어 바다가 보이는데요. 그 바다를 보이게 하는 게 이 방의 포인트였습니다. 마루, 그 다음 마당, 그 다음에 바다. 이 방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거주했던 방인데요. 창을 좀 크게 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다를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방에, 저희 집의 정원은 대부분 2인입니다. 또는 최대 3인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친구 모임들은 안 되고, 가족이나 연인만 올 수 있게끔, 예약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소하게 인원이 많으면, 구옥은 아무리 방음을 잘해도 소음의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구옥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셔서 손님을 많이 받으셔도 괜찮지만 한 집에 두세 개의 방을 낸다면 손님을 많이 받으시면 옆방에 분명 피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다면 손님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방은 2인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제 의자 앞에 있는 테이블은
사진으로는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선유도에서 나오는 나무와 패선을 활용해서 테이블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감성을 놓아서 그런지 저 공간에 대해서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집에 쌀창고였던 공간을 복층으로 만들어서 큰 창을 활용해서 바다를 볼 수 있게끔, 그리고 10월부터 4월까지는 노을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방입니다. 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별로 2, 3년 동안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한 내용이 결과이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이 공간은 창고였는데요. 아주 제가 카페 바로 앞에 있는 방인데, 이 공간도 제가 부술까 어떨까 고민했던 찰나에 저 창을 하나 보고 선택을 했던 공간인데요. 그 창 하나로 이 방의 작은 방이긴 하지만 이 집을 표현하는 공간이어서 그런지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창업을 하시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충분한 사전 답사 및 선진지 견학입니다. 저는 제 공간이 있었으니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하나씩 전국에 있는 공간을 찾아보게 되고요. 그 공간에 오랫동안 머물기도 했고요. 한 번이 아닌 2번, 3번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제가 제일 선호했던 공간은, 한옥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서울의 익선동을 꼭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선동에 가면, 종로에 있는 익선동에 가면 소소한 공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그 집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공간 활용을 많이 배울 수가 있었어요. 즉, 익선동에 있는 한옥의 공간은 되게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 많은 것을 넣어야 되는, 그 다음에 이 집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젊은 감성들이 많이 묻어져 있거든요. 대부분 손님의 연령층이 20대, 30대거든요. 이 친구들을 이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간접 조명이나 카페에 들어가져 있는 조명이나, 그 다음에 카페에 살리고 있는 벽들이나 이런 모습들은 제가 익선동에서 모티브를 많이 얻은 게 많고요. 그 우측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이런 사진들은 제가 경주의 사진들입니다. 경주에 가면 새로 지어진 한옥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집들을 리모델링한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집에 이런 집들에서 머물게 된다면 익선동 같은 경우에는 카페가 많이 있어서 카페를 보시면 좋겠고, 경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카페와 그 다음에 숙소를 같이 활용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경주와 익선동은 꼭 가보시면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공 사례 및 멘토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앞서 펜션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성공 사례를 먼저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멘토를 선택한다면 아주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사례를 보면, 저는
다행히도 제 친구가 군산의 근대역사문화 거리에 적산가옥, 즉 일본식 집을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집을 건축을 할 때부터 그 친구가 초반에 운영하는 물건 구입하는 거, 그 다음에 초반에 운영하는 모습들을 저는 계속해서 보고 도와주고 옆에서 그 친구를 도와주면서 제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된 것 같고요. 또한 제가 이 선유도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친구한테 체크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속 정리도 했고요.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인테리어 하고 하면서 이 친구의 잠을 많이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런 성공 사례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한다면 더더욱 쉽게 가지 않겠느냐. 쉽지 않겠지만, 아니면 그 공간에 하려면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주변에 이런 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고 배우고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적 특색을 같이 담으면 좋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요즘 제가 펜션의 운영을 하면서 통계를 내어서 보니 예약 손님의 70%는 여자분입니다. 구매의 결정은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여자분들을 위한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계신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이불, 수건, 화장실, 식기류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곳 선유도에서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처음에 오픈해서 이불 세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1시간 거리였어요. 그리고 가지러 오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고 가져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탁할 수 있는 공간에 매일같이는 아니더라도 2, 3일에 한 번씩 빨래를 모아서 가져가서 세탁을 하고 다시 가져와서 매일같이 이불을 갈아주어 왔고 지금도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시골에 있다 보면 되지 않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 친구 게스트하우스는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를 놓고 매일같이 돌리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런 공간들을 꾸준하게 유지한다면 우리 분명 제가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좋은 리뷰가 나올 겁니다. 화장실은 투자를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운영을 해보니까. 그래서 화장실은 운영도 중요하다,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사진이 빠졌는데요. 입실, 퇴실 시 반듯한 복장으로 손님 맞이, 기본적인 내용인데 기본적인 내용을 지키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덥다고 반바지에 또는 슬리퍼에 티셔츠로 손님을 맞이하는 제가 주변의 모습들을 많이 보고요. 어떻게 보면 입실하는 것은 우리 집의 첫 인상이고요. 첫 인상이고 첫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느낌과 첫 인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주인이거든요. 주인이 제가 종종 선택하는 복장은 제가 항상 운동화에 청바지 그리고 흰색 남방을 입고 있거든요. 흰색 티셔츠나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오시면 차에서 내리면 제가 짐을 같이 들어서
방까지 직접 안내해 주는 거죠. 의외로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거기에 첫 인상이 좋으면 마무리까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내려서 손님들이 내리는 저희 집 조건에서는 손님들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 달려가서 손님들과 맞이하고 인사하고 깨끗한 복장으로 손님들과 대화하고 방까지 안내하는 모습에 되게 좋아를 하셨고요. 퇴실을 할 때는요, 제가 일본에서 감동을 좀 느낀 건데, 일본에 이제 공간에 방문하게 되면 헤어질 때, 그 공간에 떠날 때 주인장들이 제가 사라질 때까지, 즉 차로 이동을 할 때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문화적 충격이겠지만 되게 좋았다 생각이 들었고, 갈 때마다 모든 분들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면 좋겠다 해서 입실과 퇴실할 때 꼭 이런 모습들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본론인데요. 요즘 손님들이 예약을 어느 곳으로 제일 선택을 많이 하냐면요. 숙박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숙박 플랫폼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많은 수수료예요. 15%에서 12%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한 달 매출이 500이면 수수료가 75만 원이고요. 1000만 원이면 15% 기준에서 1150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근데 이제 홍보할 방법이 없으니 이런 방법을 많이들 선택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홈페이지는 최소 500에서 1000만 원, 1500 이렇게 금액이 들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한 관리비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네이버 예약 파트너 센터, 제가 이렇게 이런 이름을 이 공간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예약 파트너 센터를 통해서 저는 홍보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내가 사진만 담으면 돼요. 핸드폰으로 사진만 담으면 돼요. 저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진들은 제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핸드폰으로 찍은 것은 제가 좋은 카메라로 찍고 전문가가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잘 나오면 손님들이 와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사진보다 안 좋네?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네이버 예약 파트너의 공간을 담습니다. 담고 그걸 보고 손님들이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요.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보면 별표가 4.78이고 리뷰가 329개인데, 제가 방송에 앞서 다시 들어가 보니 리뷰가 333개고요. 모두 다 별 5개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이 5개인데 선물 1, 2, 3, 4, 5를 다 적어놔서 사진을 찍은 걸 그대로 올리고요. 아무래도 제 3번째 사진에 보면 예약자 리뷰가 있는데, 이 리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공간을 계속 꾸준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여기까지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리뷰가 있으면 리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초반에 많은 부탁과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 지적을 수정하다 보면 한 1년? 오픈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고객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거의 다 채워지게 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잘 준비를 했다고 해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더 발전하게 되고 공간이 더 채워지게 되는 거죠. 이 리뷰는 네이버 예약 파트너 센터는 예약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리뷰를 활용을 해서 손님들이 다시금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간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수수료 안 들죠. 이게 이제 이 다음에 네이버 페이가 들어가는데, 네이버 페이는 이걸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3%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15%인데 이쪽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는 3% 내외거든요. 제가 이쪽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홈페이지 만들 필요도 없어요. 홈페이지 만들 필요도 없고 웹에 올릴 필요도 없어요. 이 공간 하나로. 아마도 저는 이 공간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저한테는 아주 고마운 네이버 예약 파트너 센터죠. 꼭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보시면서 이걸 제 걸 보시면서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하셔서 그 창업을 하실 때 이 부분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이 부분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요. 인스타그램이 제일 핫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인스타그램인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은 전국구인 것 같고요. 페이스북은 제 지인들의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글들을, 장문의 글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어서, 이 간단하게,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은, 20, 30대인 친구들은, 긴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짧은 것들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인스타인 것 같고요. 블로그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글들을 계속 담아서 표현하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운영만 한다면 처음에 홍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꾸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잘 아시겠지만 꼭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 있는 역사, 문화, 인물, 스토리 발굴입니다. 저는 선유도에 있는 역사와 문화와 인물과 스토리를 꾸준하게 발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의 프로필에 고군산 역사문화 연구소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선유도에 들어와서 오기 전부터 공부했던 거예요. 즉 이 모습들을 가져야만이, 제가 알아야만이 저만의 콘텐츠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이 지역만의 콘텐츠 개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통해서 저의 수준이 더 올라가는 모습들을 저는 스스로 제가 느낍니다. 지금 사진이 몇 장 있는데요. 병산화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무가 소실된 나무들을 보관하는 사업도 했고,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 끝나고 왔던 공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것도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2년차, 2020년, 2021년 동안, 2년 동안, 올해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곳의 역사를 가지고 꾸준한 강의를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저 또한도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손님들한테, 짧게나마 오시는 손님들한테 2, 3분 정도 선유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10분, 20분 커피 한 잔 나누면서 얘기하다 보면 이분들은 되게 이 공간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고 되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선유도를 몰랐던 것들을 새로 알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사진들인데요. 뭐 인원은 보통 참석 인원이 15명에서 20명 정도 사이.
섬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요. 역사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도 했습니다. 이게 저희 모습, 제일 왼쪽에 저희 모습이고요. 이런 걸 토대로 했고, 저희 집의 그 낮의 모습입니다. 저희 집은, 낮에는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테이블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는 테이블이 4개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되진 않는데 날씨가 좋으면 모두들 밖에 나와서 바다를 보면서 바라보는 저희 큰 장점이 있고, 밤에는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밤에는 저희 카페는 좀 일찍 마감을 하거든요. 마감을 하고 카페에 손님들이 많으면 숙박하는 손님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카페는 제가 6시면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고 그 후로는 손님들 펜션이기 때문에 바베큐를 많이 하게 돼요. 바베큐 준비도 하고, 바베큐는 보통 6시 반 정도에 6시 넘어서 시작이 되니까 이런 마당의 공간들을 숙박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근데 바다를 보면서 바베큐를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어서 이걸 보고 많이들 손님들이 찾게 되는 거죠. 왼편에 있는 공간이 저희 집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였을 때 사진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던 공간이 카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숙박을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른쪽 공간이 집이 더 크죠. 더 크고 더 좋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곳곳이 보면 주인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런 감성들을 손님들한테 전달을 해줘야만이 감성을 보고 찾아오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제가 그 우측에 보면 흰색 간판이 있는데요. 간판에 이름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카페에 보면 우리 커피 한잔 할래? 라고 적혀져 있는데 저는 우리 바다 한잔 할래?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손님들이 우리 바다 한잔 하러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문구 하나하나마다 그런 글들을 적어준다면, 남들이 가지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해준다면 저는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가지다 보니까 각종 방송국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지금의 사진은 EBS 신계숙의 마터 사이클을 촬영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공간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방송을 타게 되면 손님들이 좀 더 오게 될 수도 있고, 이것은 6시 내 고향 촬영했던 거 같고요. 이것은 이제 백투더 뮤직이라고 예전에 음악 찾아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 집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걸 노출이 되면서 집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국에서 섭외가 옵니다. 근데 이제 방송의 문제는 방송이 나왔을 때는 많은 손님들이 오거든요.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은 방송이 나온다고 하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번에도 이제 방송 한 2군데 연락이 왔었는데 지금은 방송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소리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되게끔 노력하고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사항은 유튜브에 많은 글들이 없어서
혹시나 이 글을 보시고 추후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